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게 예산은 한계에 이르렀고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을 넘겨준 후 새로운 요청이 나타납니다. 이제 자동차입니다. 나는 이미 당신 어머니에게 30만 달러를 드렸는데 아직도 차를 사주셔야 합니까? 그 여자는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짜증스러울 정도로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늙어가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해요. 그가 몰랐던 것은 그의 아내가 자신만의 트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토요일 아침, 맥시모의 휴대전화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사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눈을 뜰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엘레나 바디모브나는 아침 식사도 하기 전에 주말을 망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옥사나는 남편이 졸린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며 투덜댔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혈압이 너무 높아 약이 필요해요. 어제 약국에서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나가야 했어요. 옥사나는 흐트러진 채 짜증이 난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그녀는 이미 다음 대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첫째, 건강상의 문제, 그런 다음 도움을 요청하는 섬세한 초청, 마지막으로 맥시모는 눈도 깜박이지 않고 돈을 이체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가요? 그는 이미 은행 앱을 열며 물었다. 다음 메시지에서는 조천초이라고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치 엘레나가 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혈압 약값이 5천만 원. 옥사나는 이 약값이 한 달에 1,000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이미 송금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우리 같이 약국에 가는 게 어때요? 좀 더 저렴한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는 건조하게 대답하고 샤워를 하러 갔다. 혼자 옥사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여기 5천, 저기 3천, 슈퍼마켓, 집회, 갑자기 튀어나온 세탁기.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큰돈이 됐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서랍 속에서 가족 서류가 담긴 서류철을 찾았습니다. 어딘가에 영수증, 발췌문, 이체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엘레나에게 전달된 금액은 수첩에 세심하게 기록되어 총 7만 8천 대알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행을 통한 공식적인 이체였습니다. 맥시모는 몇 번이나 현금을 건네줬나요? 옥사나는 펜을 들고 자신의 기록을 정리하고 그 데이터를 새 일기장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평균만 2,000달러가 시어머니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합쳐서 9만 벌었던 부부로서는 적지 않은 손실이었다. 뭐 하세요? 막시모는 허리에 수건을 두른 채 화장실을 나가며 물었다. 계산을 해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동안 우리가 내 엄마한테 얼마나 드렸는지 알아.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어쩌죠? 그녀는 은퇴했고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파트를 살 여유도 없습니다. 라고 옥사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저축한 금액은 20만 밖에 없습니다. 막시모는 눈살을 찌푸리고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 주제가 그를 괴롭혔다. 32세의 나이에 여전히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성공의 신호가 아니었고 부동산 계약금을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임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날은 평화롭게 지나갔으나 황혼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출입구에는 엘레나 바디모브나가 직접 드라마에 나올 법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팔에 큰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녀는 막시모를 껴안고 옥사나에게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해서 미안하지만 기분이 정말 안 좋아. 62세의 나이에도 엘레나는 단정한 여성이었고
전문적으로 염색한 머리와 새 옷은 아니지만 고품질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약한 모습은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엄마? 맥시모는 걱정했습니다. 심각한 건 없어요, 아들아. 그냥 심장이 통제 불능이에요. 이 약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개인 심장 전문의가 필요해요. 그게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옥사나는 확실히 값비싼 새 가죽 가방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발도 눈여겨봤다. 맥시모는 덤마, 오늘 아침에 약을 사지 않으셨나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아, 네 아들아, 이 값싼 약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나에게는 현대 치료법을 아는 진정한 전문가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전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가방에서 고급 초콜릿 한 상자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이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샀습니다. 맥시모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감동했습니다. 의사에게 얼마가 필요합니까? 1만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일 약속은 이미 잡아놨는데 돈이 없네요. 상담에 10,000원입니다. 옥사나는 거의 의자에서 뛰어내릴 뻔했습니다. 시의 진료소에서는 개인 심장 전문의가 3,000 이상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맥시모는 주저하지 않고 지갑을 가지러 나갔습니다. 한편 엘레나는 무대 위의 여배우처럼 자신의 증상을 극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옥사나는 시어머니의 외모에 대한 세부 사항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블라우스는 분명 디자이너의 것이었고 그녀가 명품 부티크 창문에서 본 것과 똑같은 시계는 가격이 30,000달러였습니다. 엄마, 정말 아름다운 시계네요. 어디서 났어요? 옥사나는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엘레나는 즉시 손목을 감쌌다. 아, 이건 알갔는데 친구가 준 거예요. 손이 아파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버리기도 싫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가방도 같은 친구가 선물한 건가요? 엘레나는 그녀를 반항적으로 바라보았다. 옥사닌하, 재정에 대한 당신의 걱정은 이해합니다. 경제적이면 좋지만 시어머니를 질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평생 일했으니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옥사나는 얼굴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 문장으로 시어머니는 정당한 질문을 하찮은 비난으로 바꾸어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부러운 게 아니라 그냥 놀란 것뿐이에요. 돈이 없다고 하는데 비싼 물건을 갖고 다니시네요. 얘들아, 엘레나는 화를 냈다. 이거 다 중고인데 중고로 사요. 아니면 은퇴한 사람이 누더기를 걸치고 돌아다녀야 하나요? 막시모는 아내에게 경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사나, 시작하지 마세요. 물론 아니에요, 엄마. 당신은 옷을 잘 입을 자격이 있어요. 옥사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의했다. 약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치에 돈을 쓰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엘레나는 기분이 상해서 삐죽거렸다. 막시모는 그 여자를 노려보았고 옥사나는 갑자기 자신이 극장에서 얼마나 지쳤는지 깨달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저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엄마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가 웅얼거렸다. 엘레나는 며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 더 이상 돕고 싶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맥시모는 사과하고 아내와 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0분 후 시어머니는 현금 10,000달러를 가지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막시모는 침울했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를 화나게 했나요? 그는 식사 중에 물었다. 나는 그녀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질문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면 우리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 것입니다. 라고 옥사나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것은 내 돈이고 내 어머니입니다. 나는 그녀를 도울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 지원에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알아야 하는데? 옥사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족 예산은 투명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를 돕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럼 나한테 다른 건 묻지 마. 엘레나 바디모브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옥사나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결의로 빛났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려고 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계산된 공격과 과장된 취약성이 혼합된 표정이었습니다. 막심은 느린 독처럼 신뢰를 부식시키는 혈통과 의심 사이에서 마비되었습니다. 옥사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공격하지 않았으며 단지 가식을 끊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엘레나 바디모브나. 우리는 단지 증거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2만 루블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이오벼 세무기관가 정말로 여기에 있었다면 이 이야기를 증명할 프로토콜, 사건 번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들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산적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고요. 이전에는 항상 테이블 위에 잊어버린 커피와 달콤한 빵 냄새로 질식했던 아파트는 이제 긴장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엘레나 바디모브나는 마치 자기 자신과 싸우려는 듯 입술을 오므렸다. 당신은 항상 의심스러웠어요, 옥사나. 첫날부터. 당신은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옥사나가 끼어들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존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돈을 요구하지만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레카르스트바, 약을 요구하지만 새 드레스를 입고 극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네이오벼 일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입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고 있는 막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정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이 찻잔 주위를 꿈틀거리는 방식, 마치 혼돈 속에서 단단한 것을 찾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의심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바디모브나는 자신의 발밑에서 땅이 미끄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의 말투는 거의 유치하게 사카린처럼 변했다. 맥서마치치커, 내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아들에게요. 그녀는 위로를 구하는 듯 떨리는 손을 내밀었지만 다음 수를 계산하는 체스 선수처럼 빠른 눈은 옥사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쩌면 날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값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군요. 2만 루블의 실수를 했나요? 옥사나는 얄밉게 웃었다. 참 편리한 기억이군요. 돈만 있으면 실패하는군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사진을 열었습니다. 맥심이 구현의 일치라고 일축했던 것과 동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엘레나 바디모브나. 여기 2주 전에 라스칼라에 계셨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연금 수급자의 3개월 연금보다 더 비싼 돔 페리뇽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녀는 실수로 셀카 배경에 나타난 영수증의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여기 GUM에서 모피 코트를 사려고 18,500달러를 지불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같은 날 빵을 살 수 없어서 울면서 전화하셨죠. 공기가 막심의 폐를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코트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난 크리스마스에 함께 GUM에 갔었고 그 자신도 그 가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말이 너무 무거워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쉰 목소리였다. 엘레나 바디모브나는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으로 피해자라는 가면이 벗겨지면서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분노였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염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높아졌다. 감히 내 물건을 뒤지고 내 발자취를 따라가다니. 나는 누구도 따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옥사나가 차갑게 대답했다. 다 직접 올리셨네요. 겸손한 삶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를 마주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느냐가 아닙니다. 왜냐는 겁니다. 분명히 잘 살 만큼 돈이 있는 여자가 왜 자기 아들의 가족을 빼내려고 고집합니까? 엘레나 바디모브나,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니면 통제. 이어진 침묵은 너무 짙어서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조차 판결처럼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맥심이 마침내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새로운 단단함이 있었다. 왜? 엘레나 바디모브나는 그 질문이 뺨을 때리는 것처럼 움츠러들었다. 순간 옥사나는 그의 시선에 죄책감이 아니라 계산적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마스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는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아님. 옥사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맥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심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때 떨렸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외과적 정밀함으로 공기를 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당신이 쌓아온 거짓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사진을 그녀에게 더 가까이 밀었습니다. 마치 각 이미지가 그녀가 그토록 쌓아온 완벽함의 외관에 꽂히는 칼인 것처럼 말입니다. 내 주급보다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내 눈을 바라보며 먹을 것이 없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한 번도 사지 않은 약을 먹고 울면서 다푼 이웃의 음식 바구니보다 비싼 매니큐어 값을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엘레나 바디모브나는 아들의 말이 신랄한 듯 몸을 움츠렸다. 테이블 가장자리에 닿은 그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의 눈 독사나가 이미 잘 알고 있던 계산적인 불길로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엄마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사지 않은 옷, 묻어둔 꿈. 그럼 왜 이제 진실을 묻어두는 겁니까? 막심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더 나쁜 것은 그는 어떤 비명보다 더 상처를 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자신을 희생했다면 왜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연금으로 살 수 없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위기를 만들어내는 대신에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사과는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테이블 위에 있는 서류에 저항할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생략한 월세 5만 5천 루블, 그녀가 언급하지 않은 은행 계좌, 그녀에게 준 사진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마침내 폭발했고 처음으로 마스크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연약한 과부도 헌신적인 어머니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먹을 꽉 쥐고 목소리가 분노로 쉬어가는 여자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일을 겪은 후에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술 한 푼 없이 나를 떠난 아버지를 참는 것이 농담이었습니까? 이제 내 차례입니다. 이제 살고 싶습니다. 막심은 자신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상이 땅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였다. 당신은 살아갈 모든 권리를 갖고 계셨어요, 어머니. 당신은 이미 당신 스스로 감당할 수 있었던 삶의 비용을 나에게 지불하게 할 권리가 없었을 뿐입니다. 엘레나 바디모브나는 건조하고 즐거운 소리로 웃었다. 아, 이제 당신이 판사인가요? 어머니가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 완벽한 아들이요. 그녀는 사진을 찍고 갑작스러운 손짓으로 사진을 구겨버렸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돈은 단지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맥심. 그것은 힘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모두가 무시하는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우리와 함께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왜 독립하지 않고 우리를 속이기로 선택하셨나요? 더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나요?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어진 침묵은 납처럼 무거웠다. 엘레나 바디모브나는 이제 테이블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옥사나는 그곳에서 포식자가 아닌 분노와 탐욕 사이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여성을 보았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을 채워주지 못할 동전과 진실을 교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맥심은 눈을 감았다. 그가 그것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은 화강암 가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관심을 거래로 바꾸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는 서류를 모아서 정확한 움직임으로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에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 실제 수리 등 실제적인 것이 필요하면 전화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변덕에 대해 또 다른 코팩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가 일어섰을 때 그녀는 그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등을 칼날처럼 곧게 펴고 문으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에 메아리가 희미해지자 엘레나 바디모브나는 후회가 아니라 둔한 분노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그가 진실 그 자체에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먹이를 주면서 무엇을 만들었나요? 맥심은 그 질문이 마치 물리적인 타격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개를 저었다. 엄마,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며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말할 예정이었습니다. 엘레나 바디모브나는 팔을 뻗었고 떨리는 손가락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닌 아들을 붙잡으려고 애썼다. 맥시마카, 내 사랑, 엄마에게 화내지 마세요. 네, 제가 좀 교활하긴 했지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돈을 사랑하기 위해? 그는 마치 그의 손길에 불이 붙은 것처럼 건조한 움직임으로 멀어져 갔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속였는지 압니다. 맥심은 외과적 정밀함을 가지고 서류철에 서류를 모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짓으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무엇? 엘레나 바디모브나는 마치 그가 그녀를 밀어낸 듯 물러섰다. 모두 19만 3천 루블. 한 달 안에. 당신은 미쳤어요. 반환할 돈은 무엇입니까? 거짓말로 얻은 것들. 물이 새지 않는 지붕을 위해, 항상 작동하는 냉장고를 위해, 건강한 이웃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세금을 위해. 그 돈을 레스토랑과 미용실에 썼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소리쳤다. 그래서 어쩌죠? 아들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음절 하나하나의 무게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정에 갈 거예요. 누군가가 그녀의 정맥에서 피를 빨아들인 것처럼 엘레나 바디모브나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를 고소할 건가요? 간다. 나는 당신의 거짓말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우리의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지붕은 온전했고 냉장고는 켜져 있었고 이웃은 살아 있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돈을 받은 날에 돈을 쓴 사진. 당신이 나를 염탐했나요? 그의 속삭임은 한탄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맥심은 문으로 향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문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결정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막심, 잠깐만요. 그녀가 소리쳤지만 벽에 걸린 그림이 흔들리는 굉음과 함께 문이 이미 꽝 닫혀 있었습니다. 엘레나 바디모브나는 자신의 탐욕이 드러나는 증거와 게임이 끝났다는 냉랭한 깨달음에 둘러싸여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 계정에 19만 3천 루블이 이체되었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돈과 침묵뿐이다. 맥심은 휴대전화로 은행 통지서를 바라보며 승리의 씁쓸한 맛을 느꼈다. 정의가 구현되었지만 대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지금은요? 옥사나가 그의 표정을 관찰하며 물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은행 앱을 닫으며 손가락을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직한 돈으로 아파트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버지의 먼 사촌인 류드밀라 이모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인위적인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맥시마카, 리너가 말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돈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라이유다 이모님, 저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았다. 그녀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키우는데 몇 년을 보냈나요? 나는 창조에 감사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나를 속일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무슨 실수요? 그녀는 방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긴 가족이야, 얘야. 맥심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얼레이너 베더모브너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임대 아파트, 추가 수입, 노골적인 거짓말에 대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불쾌한 어머니, 배은망덕한 아들, 관계를 해친 야심찬 며느리의 버전만을 들었습니다. 라이유다 이모님, 그녀가 한 달에 5만 5천 루블에 2개의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무슨 아파트요? 그 사람은 은퇴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나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서류가 있어요. 전화 반대편의 침묵은 충분히 반응했습니다. 라이우드 밀러 이모는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비털리 삼촌, 사촌 스베트라너, 가족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대본을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당신의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 호기심이 많아 맹목적으로 믿을 수 없었던 비탈리 삼촌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표정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들어보세요. 리너는 도움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집은 개조되었고 새 가구, 디자이너 옷, 그리고 그녀는 새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차요? 그녀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막심이 자신의 자동차 구입을 거부했지만 어제 차고에서 새 현대차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거짓말이군요. 조금씩 친척들의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임대 아파트 광고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엘레나 바디모브나가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의 추가 수입원을 언급하는 것을 항상 기졌다고 회상했습니다. 맥심에 대한 통화가 감소했습니다. 톤이 바뀌었어요. 이제 비난 대신 조심스러운 질문이 나왔다. 막스, 어머니가 부동산을 임대하신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응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에게 돈을 요구한 건가요? 내가 물었다. 왜? 그녀에게 물어보세요. 불평하려고 전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옥사나와 맥심은 완벽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좋은 동네에 침실 2개가 있고 유리한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입장료는? 그들이 모은 금액은 정확히 엘레나 바디모브나의 강제 귀국과 함께였습니다. 상징적이죠.
그렇죠. 옥사나가 은행에서 서류에 서명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탐욕이 우리에게 집을 주었어요. 우주적 정의 맥심은 동의했지만 그의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새 집에서는 어머니의 절박한 전화도, 지어낸 이야기도, 감정적인 협박도 없을 것입니다. 엘레나 바디모브나는 사라졌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가 영원히 기분이 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그림을 벽에 걸면서 옥사나에게 물었습니다. 맥심은 마치 도착하지 않을 메시지를 기다리는 듯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배터리를 재충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다음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그림의 틀을 따라 손가락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맥심은 계산된 무관심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그거 알아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물론 중요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웠던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했던 여자였습니다. 왜곡된 기억 속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숨은 동기 없이 사랑한 사람, 보호받을 만큼 연약한 사람. 그러나 그 어머니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효심을 정밀함의 도구로 활용하는 냉철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모든 몸짓, 모든 눈물, 모든 무력감의 한숨은 그가 볼모였던 판자 위의 조각이었고 그는 자신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스캔들이 발생한 지 6개월 후인 가을, 맥심의 휴대전화에서 알 수 없는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나오는 이름 점원이가 유령처럼 들렸다. 전화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감미롭고 감미로웠지만 깨진 유리를 밟는 듯한 조심성이 있었습니다. 맥서마카, 잘 지내세요? 정상이에요, 엄마. 그는 1mm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샀다고 들었어요. 내가 샀어. 가볍고 거의 음악적인 웃음. 축하해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건 흔한 일이에요. 그녀는 편안한 시간을 보낼 자격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재건하고 싶다면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맥심 망설임이 새로웠어요. 엘레나 바디모브나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서 방문해도 될까요? 너희들이 집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알아? 할 수 있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고요. 1초, 2초. 그토록 잘 아는 그 눈 뒤에 숨은 재빠른 계산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분이 상했지만 통제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한 것입니다. 토요일, 그녀는 값비싸고 흠 하나 없는 흰 장미 꽃다발과 수입 초콜릿 한 상자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드레스도 새 것이었고 머리 모양도 경고처럼 반짝이는 귀걸이도 새 것이었다. 가난한 연금 수급자는 분명히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평가자의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며 외쳤다. 입맛이 좋군요. 옥사나는 팔짱을 꼈다. 감사해요. 말은 웃지 않고. 저도 개조를 시작했어요. 엘레나 바디모브나는 차 잔을 휘저으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방벽지도 바꾸고 샹들리에도 새로 달았어요. 개인 돈으로요? 옥사나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홍조가 조수처럼 여자의 목 위로 솟아올랐다. 물론 내 돈으로요.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테이블 위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맥심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목소리가 확고해졌습니다. 기꺼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없습니다. 조작이 없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 사람이 이해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꽃다발을 받는 동안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보고 싶었어요. 그가 복도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말은 났고 목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매우. 나도요, 엄마. 맥심은 포옹에 답했지만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그 사람이 변한 것 같나요? 문이 닫힌 후 옥사나가 물었습니다. 맥심은 테이블 위의 꽃다발을 바라보았다. 꽃잎이 너무 완벽해서 진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뭔가요? 그러나 불신이 관계의 기초인 경우에는 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엘레나 바디모브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축하 행사에 값비싼 선물과 연습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침묵을 엄마가 깨닫게 해주던 이전의 친밀감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벽돌이 아닌 추억의 벽이 있었습니다. 은행 명세서에서 깨진 약속. 옥사나가 임신했을 때 얼레이너 베더모브너의 무언가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메스꺼움, 초음파, 레이엣 목록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찬 전화가 매주 이루어졌습니다. 여보, 카시트나 유아용 침대를 도와드릴까요? 고마워요, 엄마.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맥심은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손자예요. 좌절감이 드러났습니다. 참여하고 싶어요. 참가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리 오세요. 청소를 도와주세요. 요리하다. 하지만 돈이 없어요. 그녀가 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천을 질질 끌며 수프를 준비하고 진심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팔에 안겨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비소. 엘레나 바디모브나는 그를 처음 봤을 때 울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에 키스를 하고 축복처럼 들리는 러시아어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손자를 무릎에 앉힌 채 그는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막시모치카, 그에게 용돈을 줄게. 한 달에 5천만 기저귀, 이유식. 필요 없어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돕고 싶다면 거기 있어주세요. 돈으로는 안 돼요. 그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그는 물러섰다. 맥심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대본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바디모브나에게 도움은 통제와 동의어였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은 지폐로 측정되었습니다. 지폐가 없으면 지렛대도 힘도 없었습니다. 다르게 키우자. 옥사나는 미래를 바라보며 아기를 품에 안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이 협상 카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시다. 맥심은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세 사람은 어떠한 조작도 끊을 수 없는 유대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